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전에 네이버, 현대 이렇게 큰 기업들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스타트업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인공지능 스타트업이 바꾸는 세상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금 그 맛만 좀 봐보려고 합니다. 스타트업 얘기하기 전에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 왼쪽에 있는 사진이 1900년도에 뉴욕에서 부활절 행사를 하는 사진이고 오른쪽의 사진은 13년 뒤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짜의 사진입니다. 왼쪽 사진에 보면 다 마차고요. 자동차가 저렇게 빨갛게 원으로 있는 자동차가 한 대 있고 13년 뒤에는 모두가 자동차입니다. 과연 1900년도에 부활절 아침에 뉴욕에서 부활절을 축하하시는 분들이 13년 뒤에 마차가 저렇게 없어지리라고 상상을 했을까? 저 의문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지금 자율주행 얘기도 들으셨고 다양한 그 네이버에서 하는 것도 들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과연 13년 뒤에 또는 10년 뒤에 5년 뒤에 어떻게 될지 잘 우리가 지금 그려보는 세상이 그대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변화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또는 지나고 나면 이렇게 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공지능은 새로운 전기다라고 그 미국의 앤드류 교수가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용하는 그 문구이죠. 전기는 지금은 전혀 신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전기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다 도구입니다. 인공지능 굉장히 많이 열심히 다들 연구하고 개발하고 합니다. 하지만 과연 5년 뒤, 10년 뒤에는 인공지능도 지금의 전기처럼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인공지능이 전기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인공지능도 그러한 우리 인간이 유용하게 사용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있고 앞에서 보신 여러 가지 그런 기술 개발과 노력으로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이제 많은 곳에 현재도 사용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사용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어떤 일이 도대체 인공지능이 사용이 될까? 단순하게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면 지금 예측 가능하고 반복적인 일,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생활에서 업무에서 예측이 가능하고 반복적인 일은 아마 분명히 지금 아니면 가까운 미래에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확신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도대체 어떤 스타트업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얘기하기 전에 제가 센터장으로 있는 AI 양재 허브를 잠깐 말씀드리면 AI 양재 허브는 서울 양재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현재 4년이 좀 넘었고요. 약 100개에 달하는 그 인공지능 전문 스타트업이 입주해 있고 또 추가로 150개 정도의 그 회원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인공지능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자금 지원 또 스타트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로고는 저희 입주 기업 또 저희 멤버 회원 입주 기업들의 로고를 일부만 모아놓은 거고 사실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다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요. 저희 오늘 또 부스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양재허브 또 저희 10개 기업이 부스에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세션 끝나고 한번 또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사실 굉장히 놀라운 게 보통 이런 행사에서는 그 연사들은 앞자리를 좀 비워주시는데 제가 봤더니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행사에서 와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 뒤에서 쪼그려 앉아서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제 오늘 얘기는 이러한 많은 저희 기업들을 해서 몇 군데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기업들을 뽑은 기준은 사실은 무작입니다. 어떤 게 꼭 좋은 기업, 더 훌륭한 기업들,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시고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바꾸고 있구나 또는 바꿀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좀 이렇게 맛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카이어라는 기업입니다. 지금 이제 이 B2B, 그러니까 사실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이고요. 기업에서 나오는 다양한 데이터, 영상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기업의 새로운 나를 제시를 하고 예측을 해주는 그러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사실 이제 공장이나 또는 여러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다양한 데이터가 쌓이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활용하지? 이걸 인공지능을 어떻게 하지? 라고 했을 때 이러한 스타트업들이 같이 협업해서 그 기업에 가장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임팩티브 AI라는 곳입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되는데 이것도 비슷합니다.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마찬가지로 기업에서 사실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아마 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텐데 인공지능 다 한다고 하니까 나도 좀 해야겠는데 우리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이걸 하려면 어떻게 어디서 시작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인공지능 개발자, 인공지능 전문가 굉장히 몸값이 비싸고 찾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문가들이 실제 그 기업과 긴밀하게 일하면서 컨설팅을 제공하고 그래서 그 기업에 가장 맞는 또 수익 모델 또는 예측 모델들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트리플렛이라는 곳입니다. 이 슬로건은 평범한 데이터를 혁신적인 인사이트라고 이제 하시는데 다양한 일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재고 관리. 사실 이제 소매점을 운영하신다거나 마트를 운영하신다 편의점을 보시면 이런 여러 가지 재고를 관리를 해야 되고 실제로 판매량과 재고량이 잘 맞는지 나중에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사람의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한 작업들을 인공지능 비전 기술을 활용해서 자동화시켜서 사람의 손을 덜어주는 그러한 그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열심히 연구 개발을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지금 말하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하고 앞으로 설명드릴 기업들이 사실 다 스타트업이라서 굉장히 많이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편의점에 음료수가 있으면 음료수의 개수를 이제 세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지금의 인공지능 기술로 충분히 셀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과일 매장을 생각해 보시면 과일이 이렇게 막 쌓여 있으면 도대체 그 과일이 몇 개가 남았는지 몇 개가 팔렸는지 어떻게 그거를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일일이 세지 않고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자동화를 시키려고 이제 그러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해외 직구, 지금의 사실 이커머스는 당시 국내 한 나라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나라들에서 서로 물건을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래서 가장 최적의 물류, 가장 최적의 수요 예측을 해야만이 이 복잡한 국제 물류에서 국제 이커머스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미리 예측을 해주고 그래서 최적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곳입니다. 안전검사도 인공지능이 합니다. 사실 이제 조금 전에 가벽이 잠깐 넘어졌는데, 가벽이 넘어지면 괜찮습니다. 사실 다치는 분도 없고, 그래서 가벼운 벽이라서, 그런데 터널을 생각하시면 산을 뚫고, 만드는 그 터널을 사실 지금 차들이 너무나도 우리가 편하게 지나가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걸 누군가는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주 꼼꼼하게 검사를 해서 이게 안전하다는 걸 증명이 돼야 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건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이 듭니다. 인공지능은 더 빨리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마다 더 꼼꼼하게 그 카메라로 인식을 하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검사를 하는 그러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피노랩이라는 곳인데 인공지능 금융에도 많이 쓰입니다. 아마 세션 중에 또 금융 관련 얘기도 있을 것 같은데 금융에서 미리 주식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증권 예측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하는 것은 이미 많이 실제로 아마 여기도 쓰고 그 로봇 어드바이저를 쓰고 계시는 분이 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조금 더 이제 다른 면으로 가보면 지금까지 이제 B2B를 많이 얘기했는데 조금 우리한테 좀 친근할 수 있는데 툰스큐어라는 회사는 여러분들이 글을 쓰면 그거를 만화로 만들어줍니다. 만화를 잘 그리시는 분은 이런 서비스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시겠지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사실 웹툰의 인기 또는 이런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데 내가 그런 탤런트가 없더라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내가 글을 쓰면 그 글에 맞는 맥락에 맞는 그림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서비스를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는 곳입니다.
알레시오라는 회사고요. 서비스는 베이비 페이스입니다. 실제로 지금 상용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산모의 뱃속에 있는 태아의 3차원 초음파 사진을 가지고 실제 태어날 아이의 얼굴을 예측해주는 그러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그 예비 부부께서는 굉장히 재미있어 하시고 흥미있어 하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태어난 아이를 사진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실제 태어난 아이와 예측한 사진을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들 이제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좋아하시는 그런 서비스고요. 골프 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골프픽스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앱을 다 봐서 쓰시면 내가 골프 스윙을 하면 어디가 잘못됐는지 어떤 걸 개선해야 되는지를 바로 저의 골프 스윙 동작을 분석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서비스입니다. 저도 이제 써보면 사실 물론 골프 레슨을 이제 받아야겠지만 사실 이게 오히려 골프 티칭 하시는 분들이 더 또 좋아하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가르쳐야 되는 분을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같이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골프픽스라는 서비스의 소개고요. 메이크업 이 뷰티 산업에서도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회사는 발라라는 회사이고요. 발라는 말 그대로 이렇게 얼굴에 바른다는 뜻에서 이제 발라라는 것인데, 그래서 내가 쓰는 화장품의 성분 또는 나의 피부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메이크업 아티스트 또는 실제로 메이크업을 하시는 실제 소비자들에게 좀 더 효과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비주얼 캠프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시선 추적인데, 사실 저도 이제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원격으로 이제 화상 강의를 하면 제일 어려운 게 도대체 이 학생들이 이걸 잘 듣고 있는지, 사실 지금 여기는, 사실 지금 여기 막 2, 300 앉아 계시지만 한눈에 사실 보입니다. 한눈에 보이고, 어느 분이 열심히 듣고 계시다, 어느 분은 관심이 없다라는 게 한눈에 앞에서 보면 희한하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컴퓨터는 그게 안 보입니다. 줌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면 한 화면에 30명이 최대고 30명 이상이 되는 강의는 페이지를 넘겨야지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자, 이 서비스는 시선 추적을 해서 얼마나 잘 주의를 집중하고 있는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딴 걸 보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볼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러한 서비스인데, 제가 수업을 예로 들었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지금 키오스크, 무인 판매대가 많이 있죠. 아마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제 생각에 키오스크 무인 판매대에서 물건을 구매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굉장히 그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계가 디지털에 대해서 디지털이라는 기기가 친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버튼을 누리기가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분들은 주문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가서 시선, 눈동자를 추적해서 눈동자를 가서 이 버튼이 움직인다든지 또 눈을 깜빡이면 구매를 하겠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해줄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시선 추적은 우리가 평소에는 사실 이제 불편한 점이 없을 때는 필요성을 못 느낄 수 있지만 불편할 때는 굉장히 시선 추적의 어떤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큰 그러한 분야입니다. 반려견 많이 키우실 텐데 반려견의 아이덴티티, 인지를 어떻게 지금 혹시 아는지 아십니까? 반려견의 신분증. 이 반려견이 나의 반려견이다. 이런 거를 어떻게 하죠? 보통 여러 가지인데 보통 칩을 많이 이제 주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칩을 나는 나의 사랑하는 반려견한테 나는 그런 거 하기 싫다라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반려견에 걔가 사람의 지문인 것처럼 반려견은 비문, 코의 지문, 코의 문신이 모든 개마다 다 독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문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반려견에 코를 찍으면 코에 그거를 우리 지문처럼 남기면 잃어버려더라도 나중에 대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지문 찍을 때 얌전히 찍을 수 있지만 반려견한테 이렇게 잠깐만 코 사진 좀 찍을게 하고서 있으라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경우가 쉽지 않겠죠. 굉장히 정교하게 찍어야 되는 사진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반려견의 코를 찍는 거를 여러 장을 찍고서 그걸 학습해서 최적의 비문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서비스입니다. 인테리어 디자인도 합니다. AI가. 그래서 뭐 인테리어 디자인 하시는 분 많이 있죠. 물론 사람이 결국은 해야 되지만 이 딥빌드라는 회사는 단지 인테리어만이 아니라 어떤 음식점이다. 그럼 음식점 주위의 상권, 주위의 여러 가지 모든 데이터를 다 학습을 해서 이러한 곳에는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추천하는 그러한 서비스입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수업 얘기했는데 시험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시험도 원격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고요. 또 특히 이제 개발자 코딩 테스트는 많이 이제 원격으로 합니다. 굳이 현장에 와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온라인 시험 감독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AI를 활용해서 시험을 치르는 사람이 정당하게 하고 있는지 딴짓을 하고 있는지 그러한 것을 제공하는 거고요. 또 우리 이 외국어 공부에 많이 지금 외국어 공부를 시키는 또 회화의 인공지능 앱이 많이 교육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 중에 하나 플랭이라는 회사이고요. 인공지능 영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영어 회화 연습하는 그러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마 사용해 보시면 지금도 이렇게 시범으로 이렇게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개인데 지금까지 사실 굉장히 많은 그 사례들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모습들, 우리의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다들 인공지능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우리 회사가 내가 AI를 어떻게 하지 이렇게 다 어렵다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굉장히 시간과 돈이 많이 드립니다. 뉴로크라는 회사는 그러한 것들 좀 더 쉽게, 그래서 기업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뭔가를 하고자 할 때 당장 인공지능의 전문가가 없더라도 뉴로클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지금 말하는 여러 가지 기업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제작해서 제공을 하는 곳입니다. 더 소개하고 싶은 회사가 많지만 제한된 시간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요. 사실 바야흐로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바야흐로 인공지능 시대이고 계속해서 정말 우리 앞을 내일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있는데 많은 두려움들이 있어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많이 준비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고 아마 준비되신 분들이 많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나도 어떡하지? 이렇게 세상이 바뀐다는데. 하지만 물론 인공지능으로 바뀌는 스타트에 바뀌는 세상은 바뀌지만 인공지능이 만능은 아닙니다. 만능은 아니고 AI를 어떻게 활용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확실한 목표, 확실한 기대치가 있어야만 그것이 실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잘하면 정말 마술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여러 가지 사례들,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는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인간을 도와서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결코 우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는, 인간이 좀 더 인간답기 위해 도와주는 도구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 세상이 바뀌어가는 과정에 얼마나 인간이, 우리가 그 축에 머물러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그걸 드라이브를 하느냐, 루프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 저희가 마치고요. 저희 앞으로 양재 스타터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 또 질문, 문의 나중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